안녕하세요. 오늘은 만병의 근원이 외로움이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정신분석학에서 이 유명한 이제 학자 타라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이 저술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혼자 사는 사람들, 뭐 독신자라든가 또는 성직자,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 결혼한 사람들에 비해서 일찍 죽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생물학적으로 개인 차이를 보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대체로 그렇다. 그 이유는 외롭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외롭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설명하는 게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두면은 엄마든 아빠든 이 애들과 놀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놀아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뭐 바깥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애들을 데리고 뭐 띠띠빵빵하고 막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뭐 주거니 받거니 하고 놀아주면은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참 좋은 아빠다, 좋은 엄마다. 애랑 눈높이를 같이 해서 놀아주니까 이렇게 이 칭찬, 찬양을 해요. 그러는 틈새에 그네들은 이렇게 스트레스로부터 조금 잊고 자기의 어린 시절, 즉 동심으로 돌아가서 리프레시, 즉 재충전을 할 기회를 갖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꼬마들과 놀아주고 하면서 동심으로 가는 것보다 더 완벽한 퇴행, 지금 현재로부터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게 뭐냐 하면은 부부관계를 할 때다. 그때는 뭐 다른 잡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스트레스 많은 현 상황을 한두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탈피를 할 수 있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은 뭐 동심으로 돌아간다고 혼자 뭐 띠띠빵빵 하면은 그거 본인으로서도 어색하게 이를 데 없고 주변에서도 저 사람은 혹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이제 여기니까 늘 꼿꼿하고 제정신인 상태로 지내다 보니까 이게 방출할 기회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로운 게 만병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맺고 사람들이 서로 잘 지내야 된다 이래요.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도 부모가 너무 바쁘고 부모가 이제 너무 바빠서 방치했거나 또는 뭐 너무 무서워서 홀로 있거나 이러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뭔가 충족이 안 되면 스스로 자위라도 하면서 충족을 하거든요. 그 자위하는 방법이 꼭 생물학적으로 마스터베이션만이 아니라 이렇게 상상 속에서 자기가 우쭐우쭐 한다든가 또는 상상 속에서 자기가 뭐 무슨 정복자가 된다든가 이런 상상을 하면서 자기 충족을 시도해요. 자, 어린아이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외로우면은 반드시 뭔가를 자위할 수 있는 뭔가를 강구를 하지요. 그 유명한 예를 들면 실험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광고를 어떻게 냈느냐 하면은 와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는데 알바비를 2배를 준다고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 젊은 친구들이 야, 응? 거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해갖고 우르르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었는데 이네들이 불과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게 이제 가만히 있는 건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네들이 무료해서 견디기 어려운 거는 물론 이 환각, 환청 이런 부작용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내빼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자극 속에서 이제 다소 피곤하더라도 자극 속에서 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홀로 있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사람하고 교류하고 이제 함께 행동하고 이렇게 지내야 건강을 유지해요. 그런데 이제 가끔 우리가 어떤 책에서 보면은 사람은 홀로 있을 줄 알아야 된다. 응?
고독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참 좋은 얘기죠. 우리가 늘 자극 속에서 흥분하고 사는 것보다는 또는 자극 속에서 정신없이 사는 것보다는 때때로 꼿꼿하게 홀로 있어서 자기를 성찰하고 또 이 존재의 의미를 곱씹어보고 또 그래서 대상의 소중함을 새삼 느껴보고 이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런 거는 상당히 수준 높은 얘기예요. 수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제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고 이러는 시간보다는 이제 이렇게 때때로 주기적으로 홀로 뭔가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는 자꾸 뭔가 못 견디니까 자위적인 방법으로 엉뚱한 짓을 일삼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상담에서도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해요. 선생님, 지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명상을 할까요? 응? 또는 뭐 참선을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명상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만 우리 클라이언트들에게는 말리는 편이에요. 왜 말리느냐 하면은 그래 명상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네가 힘이 있어야 한다. 근데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고급의 것을 맞이하면은 더 이렇게 양분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빨리듯이 엉뚱한 쪽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는 노력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아웃고잉하는 사람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를 더 강조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연세 들어갖고 부인들에게 팽당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네들 이렇게 보면은 돈 벌 때 굉장히 이 꽝꽝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들이 이제 애들을 키우고 가정 살림을 영위하려 치니까 이 남편이 꽝꽝거려도 거의 참아요. 참아야 애들을 키우니까. 자, 그런데 애들은 이제 다 커서 떠나갔고 남편은 더 이상 이제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부인이 남편을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동안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좀 직급이 있게 살았는지는 몰라도 직장이라는 데는 직장을 나오면은 더 이상 직장 동료들하고는 어울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게 단절이 되어요. 이제 이럴 때일수록 이 가족이 아주 이렇게 살뜰하게 보살펴줘야 되는데 가족들에게도 인심을 잃어놨기 때문에 자녀들도 걸들어 보려고 안 하고 부인들은 아주 진절이 난다는 거예요. 그 잔소리에. 응? 그러니까 이때 갑자기 확 무너지고 우울증에 걸리거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정말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서 자 어쩌자고 이럴 줄 모르고 그렇게 꽝꽝 됐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공을 들이세요 그러는데 이네들이 참 난감해하는 게 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 들이는 줄도 모르고 이제 와서 공을 들이려고 해도 받아주려고를 안 해요. 이미 그 뒤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뒤늦게 새로운 친구를 찾아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새로운 친구를 그 나이 든 상태에서 어디 가서 만나요. 그러니까 맨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는 이런 분들이 많은 걸 보고 야 이게 그런 게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참에 우리 부인들에게도 제가 당부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미우나 고우나 그 사람이 내 짝이었었는데 이제 와서 밉다고 하다가 그 사람이 먼저 가잖아요. 그럼 그게 한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80대 그
노인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자녀 되는 분이 하도 이제 엄마로부터 아버지가 푸대접을 받으니까 딱 해서 자기가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해도 자기도 이 아버지와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입금을. 아빠 이렇게 이미 상담자에게 입금을 시켜놨는데 한번 입금된 거는 이 도로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하니까 이 아버지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이 양반이 그래도 80이 넘었는데도 영어를 잘해서 옛날에 외국계 기업에 다녔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잘 지냈는데 이 양반이 이 부인이 어디에 투자를 하자 했는데 이 양반이 뭘 그런 데 투자하냐. 그래서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한국은 이제 부동산으로 다 많은 돈을 버는 나라인데 그거를 못하니까 이 양반네는 돈이 별로 없이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영감님이 무리를 해서 어디엔가 투자를 했는데 그만 그게 파산이 되고 마니까 오히려 이 쫄딱 망한 그런 케이스가 되니까 이 부인이 이러한 남편을 꼴 보기 싫다고 같이 안 사는 거예요. 자식네 집으로 도망치다시피 해버려서. 그러니까 이 집에서 영감님이 혼자 지내고 이제 그러한 거를 보다 못한 이제 다른 자녀가 이제 저에게 보낸 걸. 그래서 마치 그 영감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 저녁 이제 그분 상담을 끝내고 제가 저녁 식사를 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감님이 좀 혼자 집에 가봐야 마나님도 안 계시고 혼자 식사할 게 뻔하니까 제가 뭐 집에 가셔서 홀로 식사하시려니 저랑 함께 하고 가시지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게 눈을 한번 크게 번쩍 떠요. 그러더니 어쨌든 싫지는 않은지 저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그 양반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렸더니 이 80이 넘은 영감님이 갑자기 두 눈에서 눈물을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롭다. 그래서 밤에 눈 감을 때면은 내일 아침에 눈이 떠지지 않기를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산다는 얘기요. 그런데도 야속하게 아침마다 눈이 떠지니 이거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는데 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이 가슴이 이렇게 시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남편에 대해서 아주 화난 게 많아서 그랬겠습니까마는 어차피 이 영감님도 이제 80이 넘어서 살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그 인생의 마무리를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따님한테 전화가 올 텐데 이때 어머니를 잘 설득해달라고 다시 당부를 드려야겠네요. 그랬더니 이 영감님이 고개를 흔들면서 그럴 거 없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80 넘은 그 영감님이 제 내리 속에 오래도록 남았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이미 과거에는 멋모르고 이렇게 자기 식대로 하면서 이제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뭐 동료도 다 없이 뒤늦게 정신 차려보니 혼자가 돼 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는 별도리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우울증에 걸릴 게 너무 뻔하니까 자기가 자꾸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들 속에 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애를.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전화번호로다가 다시 전화를 한 번씩 돌려본다든가 또는 그 아내가 쌀쌀맞게 대하면은
응? 아내가 그 좋아할 만한 뭐 하나라도 일부러 애써서 한다든가 또는 애들에게도 뭔가 이제 비율을 맞추고 이 꼬마들에게도 자꾸 애를 써서 혼자 있는 시간을 없애도록 해야지 별 도리가 없다. 그래서 저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뭘 믿고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다가 뒤늦게 참이 고독감에 쩔쩔매느냐 뭐 이제 이런 거를 저도 나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느껴서 오늘은 그 여러분들에게 그 홀로 쓸쓸해지는 것은 이 만병의 원인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차단해서 애쓰시고 이미 늦었다 여기시더라도 일부러 찾아가고 그게 정 안 되면은 강아지라도 키우면서 강아지에게 말 붙이시면서 이 외로움을 적극적으로 털어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말로가 너무 비참하고 쓸쓸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강아지는 뭐 일종의 식구더라고요. 저도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랑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시간이 참 즐거워요. 그러니까 정 안 되면은 강아지라도 가까이 하시면서 이 외로움에 찌들지 마시기를 아주 당부드립니다. 예.